안녕하세요. 오늘은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가 보여준 놀라운 반전 드라마 바로 요시하라 매직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이 떠난 뒤 몰락할 거라던 그 팀이 어떻게 다시 리그를 뒤흔드는 팀으로 부활했을까요? 시즌 개막 전까지만 해도 흥국생명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하위권 유력팀으로 꼽혔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공격, 수비, 리더십 모든 면에서 팀의 중심이었던 김연경이 은퇴했기 때문이죠. 그녀가 빠진 빈자리는 단순한 전력 손실이 아니라 팀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충격이었습니다. 리그 최고의 선수였던 그녀의 존재감은 단순히 득점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팀 전체의 밸런스를 잡고 위기 상황에서 분위기를 지탱하던 정신적 지주의 상실이었기 때문입니다. FA 시장에서 이다을을 영입하며 전력 보강에는 성공했지만 현장의 평가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리시브가 무너질 것이다. 블로킹이 불안하다. 외국인 선수는 검증되지 않았다. 수많은 회의적인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팬들 역시 SNS와 커뮤니티에서 이제는 힘들다. 김연경 없는 흥국은 상상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죠. 개막전부터 팀을 둘러싼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에서는 후순위 지명이라는 부담까지 안게 되었습니다. 당시 흥국생명이 선택한 선수는 바로 레베카 라셈. 과거 IBK 기업은행 시절 기대에 못 미쳤던 그 이름이 다시 등장하자 팬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검증 실패의 재도전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심지어 일부 해설위원들은 라셈 카드로는 상위권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죠. 하지만 시즌이 시작되자 모든 예상은 무너졌습니다. 흥국생명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력의 완성도는 물론이고 선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전혀 다른 팀처럼 보였죠. 블로킹의 타이밍, 리시브 라인의 안정감, 세터의 판단까지 세밀하게 다듬어진 플레이가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게 진짜 흥국 맞아? 요시하라 매직이란 말이 진짜인가? 라는 반응이 쏟아졌죠. 김연경의 은퇴 이후 무너질 것이라던 그 팀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팀은 한 명의 슈퍼스타를 잃었지만 대신 조직력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손에 넣은 듯 했습니다. 베테랑 선수들이 리더십을 나눠 맡고 젊은 선수들이 스스로 역할을 찾아가며 팀 전체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명의 영웅이 아닌 여럿이 만들어내는 배구로 변화한 것입니다. 시즌 초반 2승 4패로 출발은 흔들렸지만 2라운드 이후부터 팀은 믿기 어려운 속도로 안정세를 찾아갔습니다. 세트 후반부 집중력은 리그 상위권 수준으로 올라섰고 상대의 강서부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리시브 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일본 출신의 새로운 사령탑, 요시하라 토모코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시작점에서 흥국생명은 자신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더 깊이 있는 스포츠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요시하라 감독이 어떻게 무너진 팀을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 그녀가 선택한 훈련 철학과 전략의 핵심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요시하라 매직의 시작입니다. 시즌 초반 흥국생명은 분명 불안했다. 김연경의 은퇴는 단순한 전력 손실이 아니라 전술 구조의 붕괴를 의미했다. 공격의 흐름, 리시브의 안정감, 팀 분위기까지 모두 한꺼번에 흔들렸다. 1라운드 초반, 흥국생명은 세트 후반 집중력 부족으로 연패를 거듭했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며 무너졌다. 팬들은 경기 후 예전 같지 않다. 이 팀은 이제 끝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요시하라 토모코 감독은 그 흔들림 속에서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부임 직후 화려한 전술보다 기본기, 복원을 명령했다. 선수들은 처음엔 당황했다. 공을 다루는 손끝의 감각, 블로킹 타이밍, 수비 위치 간격 등 기초 훈련을 매일 반복했다. 때로는 고된 훈련에 지쳐 표정이 굳었지만 요시하라는 흔들리지 않았다. 완벽한 기본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전술도 의미가 없다. 그녀의 신념은 단단했고 선수들은 서서히 그 철학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요시하라는 세터와
미들 블로커의 관계부터 다시 설계했다. 세터 이나연과 미들 블로커 이다현의 호흡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블로킹 위치와 타이밍을 세밀하게 조정했다. 단순히 높이로 막는 배구가 아니라 확률을 계산한 블로킹 시스템이었다. 이나연이 전위에 있을 때는 과감히 블로킹에서 빠지고 이다현이 사이드 블로킹을 커버하도록 배치했다. 대신 이나연은 뒤 공간을 책임지며 페인트 공격을 대비했다. 이 변화는 처음엔 낯설었지만 곧 흥국생명 특유의 리듬을 만들었다. 외국인 선수 레베카 라셈 역시 달라졌다. 과거 IBK 기업은행 시절의 불안한 이미지가 사라지고 필요할 때 한 방을 넣는 버팀목으로 자리 잡았다. 공격 성공률은 높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점수를 만들어냈다. 무엇보다 수비 가담과 팀플레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예전과는 다른 원신형 외인으로 변모했다. 팬들은 경기 후 라셈이 이렇게 팀플레이를 잘했나? 라며 놀라워했다. 리시브 라인은 시즌 초반에 혼란을 딛고 빠르게 안정됐다. 정윤주, 김다은, 박민지가 교대로 아웃사이드 히터 자리를 메우며 불안하던 수비를 메웠다. 이들은 각자의 약점을 숨기고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김다은이 공격에서 활력을 주면 정윤주는 리시브 안정감을 책임졌고 박민지는 블로킹 라인을 보완했다. 한 명이 모든 걸 맡던 김연경의 시대가 끝나고 세 명이 역할을 나눠 맡는 새로운 시스템이 완성된 것이다. 요시하라는 이러한 변화를 두고 이제 우리는 한 명의 슈퍼스타가 아니라 6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조직의 배구를 강조했다. 팀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강팀이 된다는 철학이었다. 실제로 시즌 중반 이후 흥국생명의 경기 운영은 달라졌다. 무리한 공격 선택은 줄었고 세터의 판단이 빨라졌다. 실수가 나와도 흐름이 끊기지 않았다. 경기를 지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 바로 그런 팀으로 변해갔다. 팬들의 시선도 바뀌었다. 초반엔 김연경의 빈자리를 아쉬워하던 팬들이 이제는 이 팀이 더 재밌다. 누가 나와도 흥미롭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SNS에는 이게 진짜 팀 배구다 라는 댓글이 넘쳐났다. 언론은 이를 두고 조직력으로 부활한 흥국이라 불렀다. 요시하라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직 성장 중이에요. 이 시점에서 흥국생명은 2라운드를 마치며 7승 4패를 기록했다. 그들의 변화는 단순한 운이나 반짝 상승세가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결과였다. 감독의 철학, 선수들의 노력, 그리고 팀의 결속이 만들어낸 체질 개선의 결과였다. 팬들은 이제 묻기 시작했다. 이 팀, 어디까지 올라갈까? 다음 파트에서는 그 답을 찾아갑니다. 요시하라 감독이 만들어낸 전술적 변화와 경기 내 디테일, 그리고 요시하라 매직이 진짜로 작동하기 시작한 순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시하라 토모코 감독이 흥국생명의 지휘봉을 잡은 순간부터 팀의 모든 흐름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일본 배구 특유의 섬세한 전술 감각을 흥국생명에 이식했다. 선수로서도 지도자로서도 성공을 거둔 인물이기에 그녀의 접근 방식은 철저히 현실적이었다. 화려한 전술보다 코트 위의 디테일을 다듬는 데 집중했다. 바로 그 점이 김연경 이후 공백에 시달리던 흥국생명을 다시 세운 원동력이었다. 요시하라 감독의 첫 번째 변화는 블로킹 시스템이었다. 단순히 높이로 막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상대 공격 루트를 미리 예측해 공간을 차단하는 전략형 블로킹을 강조했다. 이나연이 전위에 위치할 때는 블로킹 라인을 과감히 재배치하고 이다현이 사이드로 이동해 커버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기존의 교과서적인 전술과는 달랐다. 그러나 이 작은 변화가 경기의 흐름을 바꾸었다. 상대팀의 공격 효율은 급격히 떨어졌고 경기 후 해설위원들은 상대의 선택지를 줄이는 블로킹이었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 변화는 수비 간격의 정밀화였다. 요시하라는 선수들 간의 거리를 1m 단위로 세분화해 훈련시켰다. 공이 떨어질 위치를 예측하기 위해 각 선수의 발 위치를 계산하고 블로킹 뒤의 빈 공간을 누가 메울지를 명확히 규정했다. 수비는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이 말은 이제 흥국생명 선수들의 신조가 되었다. 경기 중에도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며 리시브 라인의 간격을 맞췄다.
그 결과 과거에는 연속 실점으로 무너지던 장면이 거의 사라졌다. 세 번째 변화는 선수의 자율성이었다. 요시하라는 특정 선수를 중심으로 한 일방적인 전술을 거부했다. 대신 모든 포지션의 선수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공간을 주었다. 감독의 지시는 단서일 뿐. 경기의 해답은 선수의 선택에서 나온다. 그녀의 철학은 선수들에게 새로운 동기부여를 안겼다. 경기 중 세터 이나연은 감독의 눈치를 보기보다 현장 상황에 따라 자신만의 패턴을 선택했다. 이는 젊은 세터로서 큰 성장을 의미했다. 그리고 레베카 라셈. 그녀는 요시하라 체제에서 완전히 다른 선수로 거듭났다. 단순히 외국인 에이스가 아니라 팀 전술의 일부로 움직였다. 과거처럼 무리한 공격을 시도하지 않고 동료들의 움직임에 맞춰 리듬을 타며 경기를 풀어갔다. 공격 성공률보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었다. 라셈은 자신이 직접 점수를 내지 않아도 상대 블로킹을 유도해 다른 공격수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그 한 걸음의 여유가 팀의 경기 흐름을 매끄럽게 만들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 아시아 쿼터 선수 아닐리스 피치였다. 그녀는 이다현과 함께 트윈 타워로 불리며 블로킹과 서브에서 폭발적인 존재감을 보였다. IBK 기업은행전에서만 서브 에이스 3개, 블로킹 5개를 기록하며 완벽한 활약을 펼쳤다. 팬들은 그녀를 흥국의 숨은 보석이라 불렀다. 피치는 단지 외국인 쿼터가 아니라 흥국생명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요시하라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선수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그녀의 말처럼 흥국생명은 더 이상 감독의 지시를 따르는 기계적인 팀이 아니었다. 선수 개개인이 판단하고 움직이며 서로를 신뢰하는 유기체로 변했다. 경기가 길어질수록 오히려 집중력이 높아지고 상대가 지칠 때까지 흔들리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을 두고 상대를 압도하지 않아도 끝내 지치게 만드는 팀이라 평가했다. 김연경이라는 절대적인 존재가 사라진 뒤 흥국생명은 전혀 다른 길을 택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준 사람, 바로 요시하라 토모코였다. 그녀는 한국 배구의 팀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고 있었다. 과연 이 변화는 어디까지 이어질까? 다음 파트에서는 흥국생명이 만들어낸 전술적 완성, 그리고 그 속에 숨은 진짜 요시하라 매직의 핵심을 파헤쳐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인천 3월드 체육관. 흥국생명은 IBK 기업은행을 상대로 세트스코어 3대0 완승을 거두며 시즌 첫 3연승을 달성했다.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이 경기는 요시하라 매직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증명한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김연경의 시대가 끝난 뒤 정체성의 위기라 불리던 팀이 완벽히 다른 모습으로 코트를 지배했다. 경기 초반부터 흥국생명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이나연의 정확한 세트 배분, 이다연의 탄탄한 블로킹, 그리고 피치의 강력한 서브가 완벽하게 맞물렸다. 첫 세트에서만 피치는 서브 에이스 2개를 터뜨리며 상대 리시브 라인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레베카 라셈은 공격 성공률이 50%에 못 미쳤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점수를 만들어내며 흐름을 이어갔다. 관중석에서는 이게 진짜 요시하라 매직이다 라는 함성이 터졌다. 요시하라 감독은 이날 경기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전술을 꺼내들었다. 바로 가변 블로킹 라인. 세터 이나연이 전위에 있을 때 블로킹에서 빠져 뒤 공간을 커버하도록 지시하고 이다연과 피치가 그 자리를 동시에 커버하는 형태였다. 이 방식은 기존의 3인 블로킹보다 수비 효율을 높였고 상대의 공격 방향을 완벽히 예측해 차단했다. 경기 후 해설진은 이건 단순한 수비가 아니라 계산된 전술의 결과다라며 감탄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선수들의 움직임이 완벽히 하나의 리듬으로 이어졌다는 점이었다. 누가 실수를 해도 다른 선수가 자연스럽게 커버했고 누가 공격을 실패해도 곧바로 다음 플레이에서 보완했다. 과거처럼 한 명이 이끌던 팀이 아니라 6명이 동시에 뛰며 서로의 빈틈을 메워주는 진자팀 배구의 형태였다. 김연경의 은퇴 후 무너질 것 같던 그 팀이 오히려 더 강해진 것이다. 경기 막판, 흥국생명은 24대18로 앞선 상황에서 마지막 한 점을 남겨두고 있었다. 이나연의 세트는 라셈에게 향했다. 상대 블로커 2명이 라셈을 향해 날아올랐지만
그녀는 순간적으로 공을 뒤로 빼서 피치에게 전달했다. 피치는 폭발적인 스파이크로 코트를 갈랐다. 그대로 경기는 끝났다. 세트 스코어 3대0. 관중석은 환호로 가득 찼다. 그리고 요시하라 감독은 고개를 숙여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다. 그녀의 입모양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그날 이후 흥국생명은 완전히 달라졌다. 팀 내 분위기는 밝아졌고 훈련장에는 웃음이 돌아왔다. 선수들은 서로를 격려했고 실수에도 눈빛 하나로 다시 집중했다. 이다현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감독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다그치지 않았어요. 대신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소감이 아니었다. 흥국생명의 변화를 가장 정확히 요약한 한 문장이었다. 팬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연경이 떠나도 흥국은 흥국이다. 요시하라 감독, 진짜 대단하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언론은 이 현상을 요시하라 매직이라 명명했다. 단순한 상승세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를 통해 만들어진 시스템의 힘. 그것이 흥국생명의 진짜 무기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요시하라 토모코라는 이름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 변화를 두고 김연경의 빈자리를 한 명이 메운 것이 아니라 팀 전체가 분담에 메웠다고 평가했다. 과거의 흥국생명은 김연경 중심의 스타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의 흥국생명은 전원이 움직이는 조직 시스템이다.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고 그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시너지를 만든다. 이 구조야말로 요시하라가 꿈꾸던 배구였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요시하라 감독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녀의 말에 모든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의 흥국생명은 과거의 그림자를 버리고 새로운 색을 입고 있었다. 김연경이 만들었던 영광의 시대가 끝난 자리에 또 다른 흥국의 전성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첫 장의 제목은 분명했다. 요시하라 매직. 다음 파트에서는 흥국생명이 만들어낸 조직적 진화의 핵심, 그리고 선수 개개인이 어떤 변화를 통해 팀의 일원으로 거듭났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팀이 어떻게 개인을 살리고 개인이 팀을 완성시키는지 그 치밀한 구조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흥국생명의 부활은 단지 감독의 전술 변화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 중심에는 선수들의 내면의 성장이 있었다. 김연경이 있던 시절, 많은 선수들은 그녀의 그늘 아래 있었다. 그녀가 모든 걸 해냈기에 다른 선수들은 보조적 역할에 만족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누군가가 그 자리를 비워두자 나머지 모두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왔다. 이 변화가 바로 흥국생명의 진짜 힘이었다. 이다현은 시즌 초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김연경 선배님이 뒤를 지켜준다는 생각에 안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서로를 지켜야 해요. 그게 더 무겁지만 동시에 더 강하게 만들어요. 실제로 그녀는 시즌 중반 블로킹 부문 1위에 오르며 흥국생명의 새로운 기둥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블로킹 타이밍과 리딩 능력은 리그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이다현이 서 있으면 상대 공격수가 망설인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아시아 쿼터 선수 아닐리스 피치는 그 옆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뤘다. 그녀는 서브에서 리듬을 끊고 블로킹에서 기세를 살리며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리듬 메이커였다. 특히 IBK 기업은행전에서 보여준 활약은 그 상징이었다. 서브 에이스 3개, 블로킹 5개, 총 14득점.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존재감이었다. 그녀가 코트에 서면 팀 전체의 에너지가 달라졌다. 팬들은 피치가 웃으면 팀이 산다라고 말했다. 레베카 라셈은 또 다른 반전의 주인공이었다. IBK 시절 부진했던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졌다. 요시하라 감독의 지도 아래 그녀는 공격뿐 아니라 수비에서도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다. 공격 성공률보다 상황 판단력이 좋아졌고 불필요한 스파이크 대신 연결 플레이를 택했다. 팀의 승리에 필요한 순간 그녀는 언제나 조용히 제 역할을 해냈다. 언론은 그녀를 두고 데이터로는 보이지 않는 MVP라고 표현했다. 정윤주와 김다은, 박민지 역시 성장의 곡선을 그렸다. 김다은은 강한 스윙과 빠른 공격 전환으로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아웃사이드 히터로 성장했다. 정윤주는 리시브의 안정감을 책임지며 팀의 균형을 잡았다. 박민지는 블로킹 가담과 리베로와의 연계 플레이에서 빛을 발했다. 세 명이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주며 과거 김연경 한 명이 하던 일을 팀 전체가 나누어 맡았다. 바로 이것이 이건희의 부상 공백을 메운 신예 세터 이나연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다. 그녀는 경험 부족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했다. 빠른 판단, 과감한 선택, 그리고 선수들과의 소통 능력. 요시하라 감독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대신 그 이유를 생각하세요. 이나연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경기 중 자신이 틀린 패스를 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다음 랠리에서 완벽한 세트를 올렸다. 그 한 번의 회복력이 그녀를 성장시켰다. 흥국생명의 선수들은 이제 각자의 포지션에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더 이상 지시를 기다리지 않는다. 대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인다. 경기 중 서로를 향해 외치는 짧은 한마디. 괜찮아. 다음에 해보자가 팀의 리듬을 지탱한다. 요시하라 감독은 이를 두고 이제 흥국은 나 없이도 이길 수 있는 팀이 됐다. 고 평가했다. 그 말 속엔 자부심이 섞여 있었다. 전문가들은 흥국생명의 변화가 단지 한 시즌의 반작 현상이 아니라고 본다. 팀워크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배구가 확실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제 한 명의 슈퍼스타에 의존하지 않는다. 공격과 수비, 리더십과 멘탈까지 모든 부분이 분산된 책임 위에 서 있다. 이 구조는 단기적인 상승세보다 훨씬 위험하고 동시에 훨씬 단단하다. 왜냐하면 한 명이 무너져도 팀 전체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팬들은 김연경의 빈자리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대신 새로운 흥국생명의 이름을 부른다. 요시하라의 흥국, 조직의 흥국, 그리고 다시 일어선 흥국. 그녀들의 경기는 화려하지 않다. 하지만 강하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집중력이 높아지고 세트 막판 점수는 언제나 흥국의 몫이다. 그것이 바로 요시하라 매직의 또 다른 모습이다. 다음 파트에서는 흥국생명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김연경 이후 새롭게 쓰여지는 그들의 서사를 마무리하며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흥국의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김연경의 은퇴 이후 흥국생명은 많은 이들의 예상과 달리 몰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 그들의 변화는 단순한 반전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었다. 이제 흥국생명은 더 이상 김연경의 팀이 아니다. 대신 요시하라의 팀으로, 시스템의 팀으로 불린다. 그들의 배구는 화려하지 않지만 누구보다 치밀하다. 그리고 그 치밀함이 바로 지금의 돌풍을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흥국생명의 경기 운영을 두고 상대를 압도하진 않지만 결국 지치게 만드는 팀이라고 말한다. 이는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니라 판단력과 조직력의 차이였다. 선수들은 매 순간 서로의 위치를 알고 움직이며 한 명이 비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채운다. 이 시스템은 요시하라 감독이 가장 강조한 부분이었다. 그녀는 경기 내내 외쳤다. 생각하면서 뛰어라. 코트 위의 모든 움직임에는 이유가 있었고 그것은 이제 흥국생명의 DNA가 되었다. 시즌이 중반을 넘어가면서 흥국생명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초반의 불안한 리시브는 사라지고 세트 플레이는 정교해졌다. 상대의 강서부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경기 후반부 집중력은 리그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세트 후반 20점 이후의 득점 성공률은 상위권 팀보다 높았다. 이는 단순한 실력의 결과가 아니라 판단과 전략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였다. 팬들도 변했다. 김연경의 시절, 흥국생명의 팬들은 슈퍼스타의 플레이를 기다렸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매 경기마다 다른 선수가 주인공이 된다. 어떤 날은 피치가, 어떤 날은 이다현이, 또 어떤 날은 라셈이 팀을 이끈다. 이 다채로운 주인공 구성이야말로 요시하라 감독이 만들어낸 가장 큰 변화였다. 팬들은 SNS에서 이렇게 썼다. 이젠 누구 한 명이 아니에요. 모두가 흥국이에요. 그 말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팀의 철학을 요약한 문장이었다. 요시하라 감독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전히 성장 중입니다. 목표는 챔피언 결정전 진출, 그리고 연패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밝혔다. 그녀의 말에는 허황된 자신감이 없었다. 대신 현실을 직시한 확신이 있었다. 지금 흥국생명은 완성형 팀이 아니다. 하지만 그 미완성의 상태가 오히려 더 무섭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배우고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연경이 떠난 공백을 메우는 일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그 공백을 메우려 하지 않았다. 대신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만들었다. 한 명이 모든 걸 책임지던 시대에서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시대로의 전환.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더 넓고 더 깊은 팀의 정체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흥국생명은 리그의 다크호스가 아니라 진짜 강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시즌 초반의 우려는 사라졌고 이제는 이 팀이 어디까지 올라갈까라는 질문이 남았다. 언론은 그들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다. 우연이 아닌 진화, 반짝이 아닌 구조. 그들의 돌풍은 계산된 변화의 결과였다. 요시하라 토모코 감독은 시즌 중반 기자회견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김연경이라는 위대한 선수를 잃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녀가 남긴 건 공백이 아니라 방향이었죠. 이 말은 흥국생명의 현재를 가장 잘 설명한다. 그들은 과거를 잃은 것이 아니라 미래를 얻었다. 이제 흥국생명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리그 후반부가 다가올수록 그들의 조직력은 더 단단해지고 있다. 모든 팀이 경계하지만 누구도 쉽게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김연경 이후의 흥국생명은 생존이 아니라 재창조의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그 길의 이름은 분명하다. 요시하라 매직. 그것은 단지 한 감독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자 시스템의 상징이다. 배구는 결국 팀의 스포츠다. 그리고 지금의 흥국생명은 그 정의를 완벽히 증명하고 있다. 김연경이 남긴 유산 위에서 요시하라가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돌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